녹화할게요. 됐다. 네. 오늘 할 거는 더해빙에서 나눔할 건데,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부에 대한 감정,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그 부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고, 그래서 있음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하는 법을 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좋았던 것과 이 책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해빙 경험들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먼저 전진 리더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아, 켜야 돼요, 마이크. 됐다. 네. 저는 그 해빙을 읽으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안함을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감사함에 있어서 감정, 이런 생명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느꼈고요. 일단 처음에 그 89페이지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도 또 좋은 이런 에너지나 이런 거를 또 바꿀 수 있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그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그런 따사로운 햇볕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있음과 없음에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고, 그리고 또 에너지가 물질에 우선한다는 법칙을 적용하며 가짜 부자는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밀어내겠네요. 이렇게 있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돈이 가짜 부자는 없음에 집중하고 또 진짜 부자는 있음에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진짜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 그리고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산대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 희생해야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가 돈을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 100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있음을 느끼니까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래요. 그리고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한다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진짜 부자는 이런 귀인의 마음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위기가 닥쳐도 잘 마음만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이런 문구, 노자의 이런 문구도 굉장히 좋았고, 188페이지에 핵심은 편안함이죠. 여기에 나온 그 188페이지 내용이 다 좋았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부자로 이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이 많아서 진짜 부자는 아니고 그 그냥 편안한 감정이나 그런 마음을 내가 느끼면 그거 자체가 그냥 부자인 것 같고,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데요. 그래서 그런 각인시키는 게 어떻게 각인시키냐에 따라 내 마음이 이렇게 영혼과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9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쉴 수 있는 집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이 정말 지금 현재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한테 감사를 느끼면 진짜 이 감정이 되게 좋아지고 더 커지면서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좀 흔들리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또 돌려버리면 그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도 감사함을 느끼면 편안함으로 감사함을 느끼자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54페이지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래요.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란 말씀이시죠. 이런 것들도 행운이 곱하기라는 내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316페이지도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이런 내용도 좋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344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 자체가 좋았는데 나는 이 길을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해빙의 세상을 사는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 위해서 행운이 열심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이 순간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해빙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해빙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편안했고 또 있음에 감사한 거, 그 다음에 감정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해야겠다. 그리고 나에게 투자할 시간에 이제 초록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초록불을 켜고 나에게 투자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 있음에 집중, 사랑에 있음에 또 집중, 자기 자신을 사는 기쁨과 행복에 집중해서 살면 굉장히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항상 해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몇 번을 더 읽어서 더 이런 기운을 계속 가지고 해빙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해빙 경험 지금 나눠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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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은 거에 엄청 감사하다움을 느끼고 제가 집이 있고 뭐 또 그냥 아주 사소한 건데 그냥 이렇게 사소한 것들의 감정을 되게 긍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듯이 그냥 마음 자체를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바꾸니까 그냥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든 생각이 감사 일기를 진짜 써보자. 하루에 1개, 2개 무조건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인스타가 됐든 제가 저만의 다이어리에 감사 일기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면서 제가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끝. 네. 네. 다 감사합니다. 먹었는데. 네. 아영 리더님 나눠주실게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전에 다독다독한 리더님들이 많이 해빙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해빙이 뭐길래? 라고 정말 궁금하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책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해빙은 정말 몇 장을 넘기는 순간 뭔가 술술 넘어가는 책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고. 저는 뭐, 어디 몇 페이지에 되게 뭐, 감명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저한테 와닿았던 글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줄치기 시작했는데, 한 중반 이후부터는 너무나 다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치기보다는 그냥 술술 읽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중간에 어떤 지병이 오면서 저에게는 정말 그런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사람이 더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건강과 직결이 되기도 하고, 제 삶과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거를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야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고,
좀 나아질 수가 있는지 좀 많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뭐, 여기서는 돈에 대한 거에 약간 집중을 하지만 저는 약간 관계 속 아니면 사람에 대한 감정 그런 거에 대한 해빙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자꾸 제 생활 속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읽는 중간중간에 아, 내가 그냥 살면서 해빙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속의 책의 주인공처럼 저도 어느 순간 항상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지라고 항상 그런 불만을 항상 가지고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걸 있음에 집중을 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되게 막 틀에 짜여져 있고 그 틀에 벗어나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냥 되게 사소한 건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일주일을 지나면서, 가족들이랑 한 번은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갔는데, 어, 남편이 저에게 작은 어떤 물건을 사줬는데, 예전 같으면 저는 그런 거에 큰 기쁨이 없었어요. 내 스스로 사는 그 무엇의 기쁨이 있었지 누군가한테 받는 선물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함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그냥 당연한 느낌으로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바라보는 느낌이 내가 항상 좋은 에너지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평소 하는 행동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아이도 저를 보면서 똑같은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뭔가 집안의 분위기도 좀 좋게 마무리되는 그 날을 보면서 아, 나 하나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을 하니 많은 것들이 더 편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함을 표현을 같이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또 어제 일인데 뭐 가까운 분들은 제 인스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독박 육아로 엄청 지치잖아요. 그거에 항상 불만이었는데 제가 어제 느낀 게 아, 내가 독박 육아지만 이렇게 내 하나밖에 없는 딸과 잊지 못할 이렇게 추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구나. 나와 엄마와 이 아이의 어떤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는구나라고 감사했고요. 밤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하는 그 짜증남과 화남이 항상 함께 해주는 딸이 있기에 감사하고 또 그 길에 나가서 날씨 좋은데 산책도 하고 하늘의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하면서 되게 사소한 거지만 제 마음에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책을 접하고 뭔가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로 하면서 얻어낸 어떤 저의 마음인 것 같아서 어제는 좀 이 책을 보고 나서 근데 이 책을 제가 지금 솔직히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완독을. 근데 되게 여러 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볼 때마다 저에게 오는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끝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재현 리더님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애기 봐. 너무 귀여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애기 얼굴.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아, 웃는 거 봐. 안녕. 네,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 이 책 너무 읽으면서 저에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도 워낙 느끼는 점이 많았는데, 그 해빙 신호등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그 164쪽에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낭비인지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다. 뭐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쇼핑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놓고도 엄청 행복할 때도 있지만 진짜 필요해서 의해서 사가지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굳이 내가 뭐 엄청 필요한 건 아닌데 그 그냥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이제 저자가 느낀 감정이랑 제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건 진짜 필요하고 너무 좋고 해가지고 산 거는 항상 제가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그냥 만족감도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 이 신호등을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것들부터도 실천을 해나가면은 조금 더 저의 이런 경제관념이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물건을 소비했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조금 깊이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요 위기가 171페이지에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이 해빙 책 전반적으로. 근데 사실 제가 요 근래에 되게 큰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다 이 경험은 그랬는데 요새는 유산화도 하고 제가 어쨌든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사실은 한 몇 주 안 됐는데 제가 피싱을 당해가지고 3시간 만에 거의 1,000만 원을 날렸어요. 1,000만 원을 날렸는데 그때는 막 진짜 너무 좌절스럽고 제가 아영 스폰서님한테도 내가 좀 남편 눈치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유산화를 못할 수도 있어. 막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막 그랬을 때 이제 저한테 한 번도 아영 스폰서님이나 이제 뭐 지은 스폰서님도 엄청 촉이 좋으셔가지고 무슨 일 없어요? 이러고 또 연락이 오셨을 때 제가 진짜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진심으로 다가와 주셔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제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초기 사업자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이재은 스폰서님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들 같이 논의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딱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이제 좌절스럽고 다시는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당장 내가 이사를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애기 교육비를 못 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에 일단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 초기 사업자 하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러 다니거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시간을 사실은 제가 2아들을 키우고 있고 애기가 또 신생아잖아요. 신생아인데 그 아이들을 좀 시어머니가 봐주신다 하셔가지고 봐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이제 물론 말을 했죠.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내년에 복직하기 전까지 좀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가지고, 최대한 육아에 힘쓰면서 아이들도 돌보고 이런 꿈이 있다. 좀 도와주세요. 말을 했지만, 그래도 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귀인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 해빙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현실의 만족을 그렇게 쉽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작은 것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빙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야지 이제 그게 근육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그런 경험들이 자꾸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은 나의 그런 경험치로 레벨이 올라와가지고 더욱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나 이런 그런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어제까지 2번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거는 너무 좋은 얘기만 써져 있다. 나랑은 조금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롭게 되지가 않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한 번만 더 읽어보자 해가지고 어제 다시 또 읽어보니까 진짜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거는 꼭 읽어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했는데 진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전재현 스폰서님이 딱 그때 저의 말을 통화하면서 이 더 해빙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그때 추천하셨는데 왜 그런지 제가 엄청나게 느꼈고요. 어, 저도 어제부터 제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 해빙 노트를 좀 써보자.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은 내가 좀 생활부터 조금씩 느껴지는 감정들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저도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치? 끝입니다. 네, 알겠어요. 잘 나눠주셨어요. 네, 미희 리더님 해주실게요. 저도 이 책 읽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자꾸 읽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은 진짜. 어, 저는 39페이지에 이 결단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줄을 타고 오다가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결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일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결단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되게 죽는 거 말고는 사실 다른 길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마음을 먹기는 조금 두렵고 어렵지만 그것들이 내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보다는 죽지 않으려면 싸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 되겠지라는 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이제 있음의 렌즈를 끼고 이제 세상을 보라는 이 부분도 좀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들꽃 나오잖아요.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끼는 것, 작고 소박한 멋,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쁜 꽃을 피워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들꽃의 마음이. 저도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들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게 아끼는, 자기 자신이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들꽃처럼 진짜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 사는 이 기쁨을 온전히 느껴봐야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6페이지에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해빙을 배우는 과정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으며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원하던 부를 이룰 것이다. 이 부분이 진짜 이 책 읽을 때마다 좀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 자신다워질 때, 나 스스로가 나 자신다워질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해 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선 나를 찾는 여정,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유산을 통해서 변하고 있는데 정말 애벌레가 정말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귀찮음, 힘듦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요즘 애기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 속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용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용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근데 용이 대답을 하니까 주인공이 놀래요. 너 말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 알아.
그런데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요즘 그러니까 스폰서님 저한테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유사하나 안에서 저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인 것 같아서 좀 그래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갖고 간다는 데 있죠. 그들이 인연을 통해 해빙의 과실을 거두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좋다라고만 느끼지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파트너분들, 그리고 되게 소중한 리더님들을 좀 소중히 여겨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 편안함은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125페이지에 부의 그 크기와 성격이 모두 달랐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그릇을 반도 채우지 못하거나 넘치게 채울 수도 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부분을 느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해빙처럼 다가오는 그런 행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느꼈고 내가 정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정말 다르구나. 내가 어떻게 마음 먹어야 돼야 되는지, 내 그릇을 어떻게 더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127페이지에 누구를 만나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귀를 기울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선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정말 고통의 귀를 기울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의식을 활용하는 부분에 270페이지에 진짜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무의식에 입력을 한다라고 하고 그들도 무의식을 활용해서 행운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입력을 해야 될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맥스아웃일까? 막 그런 것들. 예전에 어떤 다님 그 강의 속에 강아지 이름이 맥스아웃이었던 적이 네, 안현 스타님. 네, 저는 맞아요. 맥사우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부름으로써 그 속에 무의식 속에 인식이 되면서 막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그 맥스아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가비 씨? 뭐 이런 거. 네, 무의식 속에 이렇게 좀 잠재시켜 놔야지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행운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곤 하죠.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치거든요. 이 부분도 행복 이런 게 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운을 정말 우주의 행운을 다 끌어다가 써야지. 그 행운을 다 쓰는 사람이 돼야지. 그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해빙의 파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그 각인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각인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79페이지에 상생이란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베푸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그 행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정말 해빙을 경험한 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332페이지에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건 행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보면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길을 꼭 걸어서 그것을 행동을 해서 내 경험치가 생겨서 그것들이 얼마만큼 다른지, 내가 아는 것과 그 길이 얼마만큼 다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신기하게도 헤빙을 하면 할수록 내 결정을 도와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 마치 나를 둘러싼 세상이 화살표를 들고 여기가 행운의 길이에요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경험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헤빙 읽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프로모션이 뜨거든요. 근데 그 진짜 이거 읽을 때마다 프로모션이 뜨는데요. 그 프로모션이 뜰 때마다 그냥 저한테 되게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미희야, 너 성장해야지. 너 이거 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항상 그 프로모션에 임했던 것 같고, 프로모션의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정말 저 정말 리더님들 너무 잘해요 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박수를 받고 내가 정말 그 프로모션의 주인공이 돼야지 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여기서 말해주는 것처럼 나를 마치 세상에 화살표를 들고 이쪽으로 가. 너가 지금 일로 가면 행운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번에 경험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번외로 사실 저도 아영 리더님은 지금 갑상선에 항진증이시죠. 근데 저는 지금 갑상선에 안 좋은 혹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인데 저 사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집중하다 보면 안 되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적으로 정말 그것들을 하지 않아요. 나 정말 11월 2일 날 저는 수술 날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날짜 외에는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버려야 할 거,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거, 이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기운들이 정말 막 쏟아지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수술 받고 나면은 건강해질 거고 회복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해요. 믿어요. 오늘 나눔 들으니까 복제가 참 무섭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쓰는 언어나 이러한 뭐 말투나 문장 이런 것들이 다들 지금 리더님들한테 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면서 약간 오늘 이상하게 좀 울컥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헤빙 저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이건 다 읽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추천했던 책 중에 진짜 베스트예요. 처음에 이거 나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을 그 아영 리더님이랑 같이 있을 때 샀던 책이거든요. 진짜 저 헤빙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왠지 그날 이걸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그 스타필드 안에 서점에 갔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구매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읽으면서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다. 이걸 다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일권 리더님한테 추천해서 같이 읽자고 또 했고 그러면서 제가 스폰서님들한테도 다 이 책을 추천해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현대 스폰서님, 당연 스폰서님 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되셨던 거예요. 다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쨌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음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책을 읽거든요. 그리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계속 좋은 일이 뭔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좀 신규가 없어, 주문이 없어. 그럼 헬긴을 읽어야 되나? 항상 이러면서 책을 다시 진짜 들여다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완독으로 따지면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두꺼운 책도 엄청 빨라졌어요.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밑줄 쳐놓은 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이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와닿아서. 여기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면 14페이지에 보면은 퀀텀 점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를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다 보셨나요? 그 영상에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영상에도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그러한 성장.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우리의 변화와 또는 부의 성장을 이뤄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보시면 사업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이렇게 이 작가의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시잖아요. 요거를 제가 밑줄을 쳐놓고 이제 챕터 1부터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2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지금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처음엔 잘 몰랐던 것 같고 평범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 도구를 찾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찾았다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체할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36페이지에 보면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랍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항상 이 책 볼 때보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기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계 속에서 많은 걸 배워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어쩌면 기적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결단의 부분, 줄을 타고 올라가서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일단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밑줄을 쳐놨고,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다.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낀다. 결국엔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해빙을 한다는 것은 감사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49페이지에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다.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1,000원이 있어도 이 1,000원이 있다는 걸 온전히 느끼는 거랑 1,000원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랑은 다른 것처럼 나의 느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50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순간. 계속 와닿았던 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래야지, 내일은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이 순간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이 순간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길러야겠다고 항상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요. 52페이지에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다. 그래서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없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항상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없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항상 뭘 좀 더 하면 나아질까? 나아질까? 하다가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난 케이스거든요. 유사나를 만났죠. 그러다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계속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를 충만하게 즐기면서 지금의 있음에 집중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좀 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64페이지에 헤딩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있음에 집중하고 감사하다 보면 같은 게 오더라도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더 충만하게 진짜 오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사람에 대한 시선과 뭐 돈에 대한 시선 이런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66페이지에 들꽃 이야기가 나오면서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우리 아이에게도 지금 저희 이제 리더님들에게도 그 부분을 항상 저는 알려주고 싶고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7페이지에 상담할 때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잘해야지 유산아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전적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스폰서의 역할로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존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헤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순간 그냥 헤빙을 계속 느끼게 되니까 이게 정말 뭐야 처음에는 이렇게 뭐야 진짜 가능한 건가 이러실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책을 다 끝나면 헤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서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신경세포와 시냅스 사이에 놓인 연결이 고착된다고 믿었다. 이게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다시 얘기해줘요. 그래서 70페이지에 훈련을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서 계속 있다가 그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훈련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많았던 사람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전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71페이지에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오늘 주어진 거 한 개 감사하고 기쁘게 즐기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이 말에도 우리는 항상 예전에 어린 시절에 살아올 때 약간 참고 하고 양보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도 그게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고 하고 다 나아가고 진짜 오늘을 산다고 하면 내일에는 더 큰 행운이 올 거야 라는 거를 알려줘야겠구나. 마시멜로 이거 2개 하나 있으니까 참고 오면 2개 줄게가 아니라 이거 하나를 먹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76페이지에 아까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헤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남이 누군지를 찾아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거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진짜 나를 보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아를 계속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Y가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우는 진짜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떻게는 방법이 정말 너무 많아요. 나만의 방법을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 항상 그냥 살아오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결국 나를 계속 찾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아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88페이지에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미 나의 길은, 성공의 길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걸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 그 성공의 길은 항상 열려 있으니 내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한테 그 길을 비춰줄 거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2페이지에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헤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곁에 사람도 모이고 당연히 부도 축적이 되고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7페이지에 사람과의 인연,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또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걸 소중히 갖고 나가는 데 있고 귀인,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 귀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기운은 언제 나타날까? 일단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귀인이 되어야겠다.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래서 120페이지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없대요. 진짜 부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있음을 느끼니까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한다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공짜는 없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눠야지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상생이고 헤빙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의 힘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한 줄로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고 그것이 바로 해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면은 밀가루 반죽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다.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의식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빚어가는 반죽의 모양에 따라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돼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현실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를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는 말이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왜냐면 저는 감정을 숨기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내가 불편하고 조금 그런 감정들을 그냥 감추는 게 항상 편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감정이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좋고 그러한 좋은 그런 편안한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감정을 컨트롤함으로써 그게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이 문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사업뿐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그런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또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187페이지에 편안함을 각인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당 단어에는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해서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으로 바꿔서 각인하는 연습을 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아, 화난다, 짜증난다, 막 이런 생각들이. 근데 그거를 그냥 편안하지 않다로 떠올리면서 아, 난 편안으로 돌아가고 싶다. 편안히 내가 정말 편안한 상태다라는 거를 계속 무의식 쪽에서도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각인하다 보면 언젠가는 짜증나가니 진짜 편안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0페이지에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 체계대로 펼쳐진다는 걸 알죠. 얘기가 나와요. 무의식. 저는 항상 무의식을 강조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의식 쪽에 성공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 뒤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잊고 살아요. 무의식을 너무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계속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그 부정이 각인되고 결국엔 안 될 거야가 자꾸만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그 무의식 안에서의 긍정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3페이지에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자. 여전히 안전하고 불안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이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 항상 편안하고 항상 평온한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목적지는 알고 있으니 조금 힘들고 불안한 시기가 오더라도 아, 내가 조금 불안하구나. 나 조금 오늘은 좀 불편하구나. 좀 편안하지 않구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사는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부터 산책을 되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산책을 열심히 하거든요. 혼자 나가서 그냥 한 2, 30분 걸으면서 혼잣말도 많이 하고 혼잣말 하다가 생각난 거 녹음해놔요. 그래서 그 녹음해놓은 거 다시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확실히 도움되더라고요. 근데 혼자 자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기 전에는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샤워하면서 혼자 조금 오래 샤워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4페이지에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이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시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서 운이라는 거 251페이지에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기적이야. 맨 앞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행운이라는 게 253페이지에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게 곱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곱하기가 받을 수 있는 그 행운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같은 노력을 해도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유산화 안에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직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전문가로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운을 내가 계속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진짜 폭발적인 레버리지로 인해서 같은 노력을 해도 같은 미팅을 해도 성사률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우리가 목적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느꼈고 그래서 154페이지에도 공짜 없다. 행운은 곱하기다.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다. 이 얘기가 이제 또 나오죠.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계속 운이 좋다고 요즘 막 말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운이 좋을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67페이지에 무의식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아 실현의 역사라고 하면서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해도 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거다, 삶은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무의식이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물리로 보이는 게 정말 얼마 안 되니까 이 무의식의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68페이지에 개인들은 무의식 속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끌어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정말 너무 많고 안에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내비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둘씩 그런 잠재의 무의식을 끌어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각자만의 강점을 살려서 그 강점이 모여서 시너지가 되는 그러한 팀을 만들고 싶고 그러한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9페이지에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죠.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 달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의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뭔가를 연습하고 사람 만나가면서 경험하고 그런 과정들, 목표를 향해서 하나씩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될 거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무의식에 이미 우린 다이아가 됐어. 스타가 됐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각인시켜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은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있음을 입력하라 라고 뒤에 나오면서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다. 그러면서 273페이지에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가치 있는 재산이 된 셈이에요. 게다가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곤 하죠.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치거든요. 이 얘기가 과거에 정의하는 거 현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유산화를 하면서 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 거절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초기 때는 많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결국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그냥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 속에서 내가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분명히 그 거절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9페이지에 상생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커다란 풍요를 가져오는 모습을 작은 상생이 모여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저절로 뿌듯해졌다고 작가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지? 항상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그 기준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엔 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결국엔 상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그냥 생각의 방향성을 나는 뭘 받아야 되지 보다는 그럼 난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난 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초기 사업자분들이라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게 다 나눌 수 없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 생각하면서 나눠보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15페이지에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도구마에 갇혀 살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해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의 명대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이 일도 마찬가지로 나로 살 수 있는 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일이에요. 유산화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해빙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다 와닿았고 진짜 나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경험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 해빙 책 읽으면서 항상 참 신기하게도 또 생각지도 못한 주문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신규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SNS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소비자 가입해서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죽어있던 사업자 BC 소비자용 BC죠. 분도 오토를 다시 돌리게 또 되셨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분인데 일반 주문으로 해가지고 주문하시겠다고 해서 주문도 들어오고 그래서 몇 건의 새로운 신규 주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역시 해빙이다 또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책을 처음 보고 항상 감사했던 게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소비자 나를 믿고 제품을 섭취해준 소비자 또는 이제 사업자 이렇게 파트너분들 나를 믿고 가입해준 파트너분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스폰서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편에 대한 감사 우리 아이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었고 볼 때마다 그래요. 있으면 집중한다는 게 그러니까 돈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네트워크 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사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오늘 더 해빙은 여기로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공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 해빙 읽으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다 얘기하신 건데 유산화 사업 자체가 자아 발견을 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독다독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좀 팀빌딩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 나는 누구인지 이제 메타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거 팀워크 사업이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그 소통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화상 그리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화상 그리기 뭐 하는 거냐면 준비물은 손거울이랑 스케치북이랑 연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 얼굴 보면서 이제 진짜 내 얼굴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심리치료로도 쓰이는 그러한 뭐 기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 자화상을 그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게 될 거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고 또는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될 거고 지금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또 나누다 보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해서 가려고 하고 결국엔 공통의 언어와 우리가 공통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그게 서로 이제 팀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요. 10월 22일 날 하려고 하거든요. 10월 22일. 아영 리더님 집에서 하는 걸로 어제 이렇게 통화하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22일 날 리더님 청자분들 다 해서 아영 리더님 집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월 22일 날 제가 공지 만들어가지고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22일 날 보면 되고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적으면 9에서 10분?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면 인원수랑 해가지고 공지 띄우고 다시 공지 드릴게요. 그리고 윤주 리더님 오늘 네. 참석을 못 하셨는데 글로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아, 네네네. 나눠주세요. 톡방에 나눌까요? 아니면 지금 뭐 해요? 지금 근데 길지 않죠? 모르겠어요.
그거 아, 길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거 그러면 네. 네, 톡방에 나눠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톡방에 해주시라고 어제 글이 온 거라서. 알겠어요. 톡방에 그러면은 나눠주세요. 오늘 사진 찍고 마칠게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해요? 우? 막 이래. 아,